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5월 시험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 6월에 있을 시험을 한번 대비하는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독해 일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뭐 이거를 딱 했다고 이 단어가 요번에 또 나올지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일단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같은 거를 같이 한번 공유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전체 글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빈칸 주변을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진짜 해결이 되면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고, 아, 난 이것만 보니까 여기 너무 짧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조금 더 스물스물, 특히 마침표가 있는 쪽보다는 없는, 요 쉼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연결고리를 읽어보는 게 낫는 거지. 이게 막 전체를 처음부터 다 해석해서 푸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부분을 딱 보면 49번이 있는 자리가 예시 하고 나옵니다. 이외 슈파 다지아 아주 서예의 대가이기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을 언뜻 보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고 타이엔카이라는 사람은 시입니다. 해석 안 할게요. 제대로. 정치가 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다를 뭔가 첨가해주는 느낌의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동시, 동시에 바로 정답 A인 것 같죠? 시에는 일이 생기기 전이니까 사전, 미리. 사전에 미리라는 뜻이고요. 위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래서 관계예요? 정치가여서 서예가다. 말이 안 되죠. 종을 따라서도 거의 둘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미 정답은 A죠. 그럼 더 이상 뒤에 이 연결고리를 읽을 필요는 없으시겠고요. 쫙 넘어갔어요. 엄청 많은 내용을 확 넘어갔어요. 50번으로 바로 왔어요. 타이엔카이는 종라이 도시, 종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뭐 해왔다? 슈시에. 여러분 우리 그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 이름이 팅미 위에도 슈시에 이렇게 나오니까 슈시가 쓰기인 줄 아시는데 얘는 동사로 쓰답니다. 뭐를 쓰냐면 신지엔 편지를 쓰는 거죠. 시더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부사가 더 꾸며주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샹 서로 너무 말이 안 맞죠? 친쯔라는 말은 보통 사전적인 뜻으로는 몸소 친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직접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특히 작문할 때 보면 직접 하면 무조건 뭐 쓰냐면 즈지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상황을 좀, 죄송해요. 상황을 좀 보시면서, 이게 상황이 진짜 즈지, 다이렉트라는 뜻일 때가 있고, 남한테 안 시키고 내가 직접, 일 때는 즈제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친쯔라는 말을 써주세요. 그래서 직접 항상 편지를 손으로 썼다. 좋은 것 같죠? 펀비의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물론 지금 답 아닌데 부사로 각각인데요. 어떨 때 쓰냐면 자, 예를 들어 이번 회의는 3개국이 참가했는데 각각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을 하나 이렇게 풀어서 다시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얘는 부사라 그랬어요. 부사가 동사를 꾸미면 괜찮죠. 펀비에 뒤에 동사가 나오면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명사가 나오면 바로 쓰는 것이 좀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펀비에 뒤에 펀비의 시를 꼭 붙여주시고 시를 우리가 좀 서면어체해서 어렵게 말할 때는 웨이라고 해서 펀비의 웨이 형식으로 여기는 들어가야 한국, 중국, 일본 할 수 있겠습니다. 깐진, 얼른 비슷한 말로는 우리 5급에 역시 깡콰이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역시 답은 뭐밖에 안 된다? 직접 자기가 항상 손으로 편지를 썼다. 이날 수이란 비록 쇼쇼러샹 좀 손이 부상을 당했지만 그래도 썼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1번은 문장을 맞추는 거. 문장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내용의 앞뒤가 이해가 명확해야만 보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가 나왔는데 이 타가 사실은 그 앞에 문장을 타고 가면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입니다. 뭐이냐면 역시 유명한 서예가였어요. 그런데 지혜따오 공원 이 아까 그 사람이 쓴 어떤 문서를 공문을 받아본 다음에
이게 글자가 和以前的 옛날 거랑 별로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는 从此 츠라는 말은 这로 시작하는 모든 말을 대신할 수 있어요. 这样 저리 这뭐. 그래서 이로부터 이때부터 B 뭐 문을 닫고 나가지도 않고 자 51번 이제 중요해졌어요. 빙 또한 얘와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또한 뭐 있다? 파이미슈 비서를 보내서 취따팅 알아보라고 원인이 왜 글자가 달라졌는지. 그러면 이 사람 나름대로 비서를 보내는 거 왜 자기가 이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非常得意 굉장히 득이양양했다. 전혀 관계없고요. 在家仔细研究 집에서 자세하게 연구를 했다. 그렇죠. 글자가 왜 이럴까? 자기는 연구하고 비서 보내서 원인도 알아보라고 하고. 그래서 B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2번은 다시 단어를 찾는데요. 이거 52로 바꿀게요. 요게 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我还以为 참 중요한 동사죠. 以为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예요? 뭔가 착각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나는 또 착각했잖아. 他练成了 연말을 해서 뭐를? 什么新本领 새로운 어떤 능력을 받고 연말을 해서 라인을 연결을 해주는 거고 시향어 나에게 동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뭐 하는 걸로 착각을 했다? 자, 웨이시에는 바로 뒤에 사람이 들어오지 이렇게 시향으로 빼지 않아요. 누구를 위협하다 아니죠? 그 다음에 치파, 치파는 뭔가 누구에게 깨우침을 주고 영감을 줄 때. 그의 말이 타다화 치파러워 나에게 깨우침을 주었다. 혹은 명사일 때는 쇼다오 치파 형태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어떤 깨우침이나 영감을 얻었을 때, 받았을 때. 특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강연을 듣고 전 정말 많은 걸 오늘 느꼈어요. 할 때 我受到了很大的启发 이런 말 써주시면 되게 좋고요. 어쨌든 启发도 바로 뒤에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시향과 启发라는 말은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挑战은 보통 시향 누구누구 挑战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나에게 도전하는 줄 알았지 라고 해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모방, 모방도 바로 뒤에 모방하는 대상이 목적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맞겠죠. 자, 독해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하고 해봐요. 이제 접근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앞이 똑같이 시작하는 경우는 이것에 대한 뭐다? 일종의 설명문.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어차피 설명 대상이 너무나 정해진 경우는 이런 말이 나오는지만 사실 찾아보고도 아주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처럼 뭔가 인가에 뭐뭐 해야 됩니다. 야오 뭐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 규칙성도 없는 것들은 조금 바로 이 말을 그대로 찾고 이러면 오히려 더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 B, C들을 먼저 읽고 처음부터 열심히 읽다가 답이 나오면 스탑하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빠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글자의 표정은 굉장히 과장적이다라고 했어요. 표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표정 찾았어요. 各种表情符号, 각종 어떤 표정을 나타내는 부호로 表达 나타내요. 人物心情 사람의 인물의 어떤 감정, 심정을 나타냅니다. 그 어디에도 이제 끝났는데 과장되단 말은 없으니까 답이 되기 힘들겠고요. B 갑니다. 이 글자는 유행하는 글자체다. 그럼 최소 유행하단 말이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 글의 어떤 곳에서도 유행한다는 말을 볼 수는 없고요. C, 이 글자는 사용해서 表达 心情. 表达 心情 방금 읽었죠? 그럼 답 뭐 되는 거야? C. 이렇게 포인트만 찾아도 보통 답이 나오는 반면에 이런 글은 일단 A, B, C를 한번 읽어볼게요. 周五, 우리가 금요일에 진식 뭐를 해라? 工作总结 좀 잘 보일 만한 단어에 밑줄을 좀 쳐놓을게요. 어떤 업무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周一 월요일은 适合公布好消息 좋은 소식을 발표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要善于 뭔가를 잘해야 돼요. 判断 판단을 소식의 真假 이게 판단하고 같이 할까요? 진짠지 가짠지 구분을 잘해야 된다. 好消息는 비坏消息 항상 비교문이 나올 때는 강한 쪽에 밑줄을 칠 거예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전파가 빠르면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좋은 소식이 빠르다. 이렇게 줄을 치면 눈에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媒介经济学中 이런 경제학이 있겠지. 이렇게 하세요. 모든 걸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有
什么什么效应 이 단어는 조금 익혀두실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H스키 단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效应 하는 건 항상 이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效应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아 무슨 이론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금요일 어떤 이론이 있다는 거죠. 指的是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坏消息 나쁜 소식은 要在周五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 게 좋대요. 아직 우리 일치하는 거 없어요. 因为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大家的注意力 모두들의 주의력이 또在 전부에 어디에 있냐면 周末上 주말에 있답니다. 即将到来的 곧 이제 다가올 주말에 가 있어서 对 뭐에 대한 坏消息的 나쁜 소식에 대한 关注 관심도가 比其他工作日 기타 업무를 하는 월화수목보다는 적다. 아직은 똑같은 말이 없어요. 而好消息 좋은 소식은 要在周一公布 월요일에 얘기하는 것이 좋다. 찾았죠? 똑같은 말. 그럼 답은 B. 그리고 더 이상 절대로 시험에서 읽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답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표시를 잘 해놓은 다음에 일치하면 거기서 멈춰도 되겠습니다. 답은 어떻게? B가 되겠죠.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독해 이 부분 해봤고요. 자, 쓰기 일부분. 이게 쓰기 일부분은 5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어법 포인트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형용사수러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장에서 서술어를 봤더니 하오, 피아올리안 같은 형용사가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좀 쉬워요. 왜?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럼 문장 길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짧을 거고요. 자, 주어를 꾸미는 말 관형어 필요할 때 더 쓰실 수 있고요. 헌 같은 거 이런 거 부사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 나열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서술어를 딱 찾는 것이 가장 일단은 유리해요. 지금 딱 보면 누가 서술어냐면 안, 어둡다가 형용사 서술어고 나머지는 절대 서술어가 될 수가 없죠. 지엔지엔, 점점 이런 것들은 다 부사고요. 러 같은 것도 나중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럼 끝났잖아요. 티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사를 넣어줘서 하늘이 지엔지엔, 점차 안샤취러. 우리가 적극적 형용사, 소극적 형용사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강한 쪽이 적극적, 좀 약한 쪽이 소극적. 예를 들면 뚱뚱하다 적극적, 말랐다 소극적, 좋다 적극적, 나쁘다 소극적, 밝다 적극적, 어둡다 소극적. 그래서 적극적인 형용사들은 보통 칠라이를 써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어둡다 같은 경우는 시아라이나 시아 종류를 써서 시아취. 이렇게 보통 방향보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면 얘를 꾸미는 말은 좀 일단 내 눈에서 치워버려요. 딱 서술어가 뭐예요? 까오죠. 그런데 리시 이자가 높다가 말도 되고요. 또 나종 방우 집이 되게 높다도 어쨌든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겠네요. 따이관 5급 이합동사 대출을 받는 이 꾸미는 말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이 집은 따이관 더 리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대출 받는 이자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동사가 이제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경우는 꼭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목적어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문장의 호흡이 어떻게 좀 더 이제 길어지게 돼요. 그리고 똑같아요. 주어 꾸미는 거, 목적어 꾸미는 거, 관형어. 필요 없으면 말고 필요하면 더 한자 정확하게. 자, 동사 서술어 꾸미는 건 똑같이 부사어 필요하면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술어 찾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缩小 작아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사를 하나 썼네요. 그러면 이제 주어를 찾으면 돼요. 뭐가 작아질 수 있죠? 쌍방이 작아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차이가 작아지다. 이미 주어 서술어를 찾으면 나머지를 나열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져요. 비사이 쌍방더 경기를 쌍방의 차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목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자, 봅니다. 일단 동사 찾아볼게요. 서술어.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여긴 동사예요. 또 이 뒤에 만이란 결과보호를 붙여서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할게요. 가득 쌓아져 있다. 그러면 앞에 주어에는 어디에? 그 다음 목적어는 뭐가? 이러면 끝났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빵공조상 사무실 책상에
堆满了 아주 가득 쌓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원지엔 문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는 쭉 봤을 때 이거 개요어는 전치사 구조예요. 그쵸? 리우샤. 그러면 리우샤하고 짝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목적어가 뭐예요? 리우샤 인상. 제가 평상시에 HSK 문장이라고 해요. 너무 자주 나와서 개이 누구누구 리우샤 인상. 그럼 주어는 그녀의 자 표현 아니에요. 表现은 명사일 때 어떤 품행, 태도, 활약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더 表现 그의 활약이 개와 나에게 리우샤 深刻 인상도 진짜 잘 나와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또 항상 나오는 거죠. 서술성 목적어. 되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어법을 이름을 붙이면 어렵게 들리는데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오면요. 목적어의 품사가 대부분 뭐예요? 去中国, 중국. 看电影, 영화. 명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여기에 명사가 안 들어가고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많이 들어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애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들을 원래 방금 우리가 앞에서 뭐랬어요? 주로 형용사 서술어가 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서술성 목적어. 일단 읽어보면 일반적인 동사가 명사, 대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것과는 달리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가 목적어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뭐라 그런다?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쥐에더를 보시면 워 쥐에더 타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녀를 느껴 변태죠? 그럴 수 없죠. 워 쥐에더 타은 漂亮 결국은 목적어 속에 형용사가 하나 좀 들어간다거나 我觉得他应该学汉语 난 제 중국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동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 동사가 좀 몇 개가 보여요. 덩지 뭐 기록을 하는 거죠. 负责 책임을 지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보일 때 일단 연동문일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순서대로. 근데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가 아니고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지는 안에 기록하는 것을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어는 지금 니밖에 없죠. 라인은 우리가 왜 써요? 우리 초급 회화에서 이런 거 하죠. 我来介绍一下 주체, 내가 나서서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당신이 좀 나서서 저 책임지세요 하고 목적어가 긴데 그 안에 또 동사가 들어가서 서술성 목적어 기록하는 거 뭐参会人员的 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명단 기록을 책임져라 이런 구조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똑같이 동사가 두 개가 들어와도 뭔가 시간차가 있으면서 이어진다면 연동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동문이라 하면 주어 하나의 동사가 연이어서 들어오는 문장을 얘기하죠. 일어나는 발생 순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我去中国学汉语 일단 중국을 가고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징은 우리가 문장 맨 앞에客套화 일종의 예의를 차리는 말로 크게 제가 이걸 어법적으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얘 때문에 따이 대신하다가 일단 부위원으로 자리 잡혔죠. 나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원허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럼 안부 묻는 대상은 반드시 얘를 꾸미는 상황일 테니 생각보다 쉽게 칭 따이워 나를 대신해서 안부 물어주세요. 누구에게? 지아리더 장辈 집의 어르신들에게 안부 물어주세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특수구문, 그래도 한 번쯤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회화를 할 때 내가 왜 이런지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요. 이거는 동사가 요매요일 때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딴 때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요매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그 목적어를 꾸미는 말이 뭐 이거, 피아올리앙더, 수량사라든지 형용사면 당연히 앞에서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그런데 동사다. 그러면 뒤에서 보통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我有一个朋友 자, 이거는 동사 요매요 일 때 한해서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는 당연히 앞에 있어야죠.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중국어 공부하는 친구. 공부하다 동사죠. 그럼 보통 뒤에서 올리면서 我有一个朋友学汉语 이렇게 올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 메이어저 동사가 런이 목적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전화 받다. 받다가 동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没有接电话的人 안 한다고요. 没有人接电话 이제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보통 5급이 이게 쓰기 일부분이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굉장히 잘 안 나오면서 난 좀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였는데요. 일단 제가 띄워놓고 얘기할 거예요. 这台机器 이 기계에는 요 뭐가 있어요? 두 개의 링지엔 부속품이 있어요인데 동사가 요죠. 근데 이 부속품이 어떤 부속품이냐면 찾지 못하고 있는 부속품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들어올 때는 뒤에서 꾸며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두 개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구조로 나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대비해 봤는데요.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문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푸는 요령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특히 형용사 수렴은 동사 수렴은 서술성 목적어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